일단 이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당의 대선 주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자유당이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사실 엊그제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총리가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출마 여부를 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예. 나머지 대선 주자도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는 인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굳이 거론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예. 이제 황교안 총리 불출마 선언 이후에 약간 뉴스를 만드는 인물이 등장해서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유당은 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대선 후보들이 네, 많이 나오셨는데 1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굳이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다크호스라고 하면은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아이콘이자 막말의 아이콘이기도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예. 이분도 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참 많이 좀 비난을 하던데, 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참 굉장히 좀 해서는 안 된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예. 네네. 이런저런 논란을 또 빚기도 했었는데, 네. 홍준표 지사의 요즘 타겟은 누굽니까? 네, 어제 홍 지사의 막말 타겟은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막말하면은 뒤지지가 않는데,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어제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예. 거기서 한 말을 그대로 일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여기서 걔는 김진태 의원을 가리키는데요. 예. 다시,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뭐라고 떠들든 내가 대꾸할 입장이 아니다. 앞으로 얘들 이야기에서 열받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기자들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기자간담회 형식의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걔라는 표현 그리고 애들이라는 표현 좀 참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기자도 간담회 여러 번 참석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편한 자리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또 다른 정치인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간담회 같은 거 하면 조금 직설적으로 아니면 흥분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김진태 의원도 어쨌든 동료 정치인인데 예. 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홍 지사가 이제 앞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어떤 말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좀 의아하고 황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의 이 최근 설전을 서문시장 쟁탈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서문시장과 관련해서 설전을 또 한 것 같긴 한데 이 서문시장 하면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대구와 박근혜를 상징하는 곳이 사실 서문시장인데요. 예. 김진태, 홍준표 이 설전은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단순화 도식화하면 서문시장이 박근혜 것이냐 홍준표 것이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서문시장은 서문시장의 상인들과 거기를 찾는 주민들 거지 무슨 또 그렇습니다. 박근혜 거냐 홍준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고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발단은 홍준표 지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홍 지사는 우파 대결집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라면서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박근혜 탄핵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전략 비슷하게 박근혜 때리기, 친박 때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박근혜 호위무사인 김진태 의원이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16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홍 지사를 비난하고 박근혜를 감싸면서 발끈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이 참 애절합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홍 지사님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박 대통령을 지우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건가? 저는 박 대통령을 그냥 가슴속에 묻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소중한 기자가 서문시장 쟁탈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소개해준 내용에서 서문시장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너무 낯뜨거울까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뒤에 숨겨갔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도 뭐 이런저런 가지고 이제 설전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준표 지사 말하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18일 날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 출정식을 예고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한마디 더 보탭니다.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 곳인데 거기 가면 박 전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겠냐. 박근혜 대통령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꿔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홍준표 지사 캐릭터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말 역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서문시장에서 놀았다.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경남 창녕 출신인데요, 홍 지사가. 예. 근데 어릴 때 이제 대구로 이사해가지고 대구의 영남중, 영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때 서문시장에서 자기가 자주 놀았다. 이건데요. 예. 계속 홍 지사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내가 더 서문시장과 인연이 깊다. 참 어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홍 지사도 어이가 없고 이 말을 들은 김진태 의원도 어이가 없고 예. 물론 이제 가장 어이가 없는 사람은 이 언쟁을 지켜보고 들어야 하는 우리겠죠. 제가 지금 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이 홍준표 지사가 물론 이제 자유당 내에서는 가장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언급은 하고 있지만, 갑자기 막 후회가 막 듭니다, 지금. 네. 이런 발언을 소개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근데 어찌됐든, 이런 지금 논쟁을 거치면서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뭐 애들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홍준표 지사는 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고만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부총리 불출마 이후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예. 15일 조사에서 16일 오전 9시에 발표된 리얼미터 긴급 여론조사를 보면 예. 홍준표 지사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올라서 7.1%를 기록했는데요. 예.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주자에 이어서 5등을 기록했고요. 이른바 보수 쪽 후보 중에선 유일하게 5%를 넘어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불출마를 하면서 이 지지율이 어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홍준표 지사가 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같은 여론조사를 보면 황 총리 지지층 중 32.4%,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홍 지사 쪽으로 이동했고요. 예. 황 총리 지지층 이동 현황을 좀 보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측이 안희정, 안철수 14.9%, 11.6%로 홍 지사 포함해서 3명뿐입니다. 아하. 그 다음이 남경필 경기지사, 손학규 전 대표, 그 다음이 유승민 의원 이런 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 표심은 현재까지 좀 홍 지사 쪽이 흐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지금 홍준표 지사의 그 득이양양, 기고만장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지사와 설전을 벌였던 김진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진태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해당 여론조사에서 아직 조사 대상의 이름이 아직 안 올라간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진태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더라고요, 조사 대상에서. 아예 리스트에도 안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름 선언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전에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 분들이 여러 명이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홍준표 지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이 좀 잡혀야 사실 여론조사 업체도 대상에 집어넣고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율만 놓고 보면 홍 지사가 좀 세게 얘기할 만하네요. 김진태 의원한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지사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네.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네,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긴 했지만 영남권에서 좀 딱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허. 네, 앞서 여론조사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홍준표 지사는 강원도에서 3.8%에서 11.8%로, 서울에서 2.1%에서 8.7%로, 경기 인천에서 3.3%에서 8.4%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4.8%예요. 아하. 그 지역에서 이른바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이 12.7%인데요. 예. 여기보다 한참 못 미치고요. 아하. 그리고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올랐습니다. 3.1% 올라서 9.2%를 기록하긴 했지만, 예. 그 지역에서 문재인 37, 안희정 13, 안철수 12, 이른바 진보 진영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영남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 아직 홍 지사가 영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걸 좀 의식해서인지 홍준표 지사는 어제 그 자유한국당 경남 지역 의원 9명 전원과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의원들과 점심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게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른바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최근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 직후부터 지금 홍준표 지사가 대선 주자 행보를 걷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이것은 언제든 홍준표 지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물론 이제 같은 범보수 진영의 경쟁자여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예. 출마는 자유다. 그렇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왜 출마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시려고 출마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행동이나 언행이 좀 민망해지겠죠. 근데 지금 소중한 기자가 홍준표 지사를 막말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워낙 특이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 스타일이 더 강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나름의 어떤 의도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홍준표 지사가 지금 트럼프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봅니다. 네네. 예.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치고 홍준표 지사처럼 스피커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또 박근혜를 이른바 좀 깔 수 있는 사람도 홍준표 지사 말고는 없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말이 그 박근혜 게이트로 이른바 좀 샤이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의 뭐 최근 모습을 보면서 저 자유한국당 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난 저 좌파 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층이 홍준표를 보면서 그래 홍준표면 찍을 수 있지 라는 일종의 자기 암시가 가능한 거죠. 예. 예. 물론 그 층이 이제 얼마나 두터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뭐 아직까지 좀 분석된 그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좌충우돌식의 이런 좀 행보가 대중에게는 좀 항상 좀 불안감을 안기거든요. 너무 불안하죠, 지금 보는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의 경우 몇 대 대선 이렇게 보면은 언행에 좀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트럼프도 막말로 이목을 끌었고 그게 표로 이어졌지만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지금 앞선 것 중 하나가 트럼프보다 박근혜를 먼저 만났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박근혜 게이트에 이어서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트럼프식의 리더십은 좀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라든가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소중한 기자가 트럼프보다 박근혜를 먼저 만났다. 이게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앞서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네. 혹시 탄핵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미국 쪽 정치 동향에 대해서는 예. 아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예. 조심스럽게 조금 예상을 해보면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고 예. 저희 나라의 경우와 같이 예. 정말 이른바 비선 실세가 발견돼가지고 예. 국가의 중요한 자료가 막 빠져나가고 예.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아하, 물론 그렇죠.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굉장히 미국의 정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논란이긴 하지만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몇 번 이 뉴스바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아하. 임기를 못 채우는 대통령. 아하. 거기는 좀 조심스럽게 동의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막말의 아이콘이기도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예. 이분도 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참 많이 좀 비난을 하던데. 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참 굉장히 좀 해서는 안 된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예. 네네. 이런저런 논란을 또 빚기도 했었는데. 네. 홍준표 지사의 요즘 타겟은 누굽니까? 네, 어제 홍 지사의 막말 타겟은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막말하면은 뒤지지가 않는데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어제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예. 거기서 한 말을 그대로 일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여기서 걔는 김진태 의원을 가리키는데요. 예. 다시, 걔는 내 상대가 아니다. 뭐라고 일단 이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당의 대선 주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자유당이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사실 엊그제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총리가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출마 여부를 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예. 나머지 대선 주자도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는 인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굳이 거론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예. 이제 황교안 총리 불출마 선언 이후에 약간 뉴스를 만드는 인물이 등장해서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유당은 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1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굳이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다크호스라고 하면은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아이콘이자 좀 의아하고 황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의 이 최근 설전을 서문시장 쟁탈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문시장과 관련해서 설전을 또 한 것 같긴 한데 이 서문시장 하면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대구와 박근혜를 상징하는 곳이 사실 서문시장인데요. 예. 김진태, 홍준표 이 설전은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단순화 도식화하면 서문시장이 박근혜 것이냐 홍준표 것이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서문시장은 서문시장의 상인들과 거기를 찾는 주민들 거지 무슨 또 그렇습니다. 박근혜 거냐 홍준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고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발단은 홍준표 지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홍 지사는 우파 대결집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라면서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박근혜 탄핵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전략 비슷하게 박근혜 때리기, 친박 때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박근혜 호위무사인 김진태 의원이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16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홍 지사를 비난하고 박근혜를 감싸면서 발끈하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이 참 애절합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홍 지사님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박 대통령을 지우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건가? 저는 박 대통령을 그냥 가슴속에 묻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소중한 기자가 서문시장 쟁탈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대꾸할 입장이 아니다. 앞으로 얘들 이야기에서 열받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기자들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기자간담회 형식의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 개라는 표현 그리고 애들이라는 표현 좀 참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기자도 뭐 간담회 여러 번 참석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편한 자리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또 다른 정치인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간담회 같은 거 하면 조금 직설적으로 뭐 아니면 흥분해서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김진태 의원도 어쨌든 동료 정치인인데 예. 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홍 지사가 이제 앞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어떤 말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이제